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발표를 맡은 국정우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선물하기 와인 탐험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고민했던 그 목표와 그 목표를 해결하고 구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선물하기 와인 탐험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개발하게 된 계기와 주요 개발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개발한 이 시스템의 데이터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화와 상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술적인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대화 흐름 제어 방법에 대해서 이수민 님이 이어서 설명해 주시고, 상품을 검색하는 방법 RAG 기법에 대해서 박영준 님이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선물하기 와인 탐험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볼게요. 선물하기 와인 탐험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의 톡 채널을 통해서 대화를 받아서 대화를 통해서 와인을 추천받고 제안받고 와인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그리고 와인을 구매할 수도 있는 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인을 구매해 보신 경험이 많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구매할 때면은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와인을 잘 몰라서인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소 또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을 때면 어떤 와인이 좋은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와인이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인데, 그럴 때면은 와인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매장에 가서 매장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기도 하죠. 그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모임을 가지는데 치킨을 먹으면서 어울리는 와인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장에 계신 분한테 이 모든 것들을 시시콜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죠. 만약에 추천받은 와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새로운 추천을 계속해서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아무렇게나 어떤 무제한적으로 대화를 하면서도 와인을 추천받고 와인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서비스 개발을 생각하게 됐을 때는 주변에 두 가지 잘 만들어진 환경이 있었어요. 선물하기라는 누군가에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상품을 선물하고 그걸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와인을 선물해서 와인을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 이 두 가지의 환경을 매끄럽게 이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캐치프레이즈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취향에 딱 맞는 와인을 찾아드리는 서비스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이 고민들을 목표하고 구현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지금 카카오톡의 친구 탭에서 와인 탐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와인 탐험이라는 채널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 들어오셔서 왼쪽에 보시는 화면처럼 어떤 말이든 하실 수 있고, 사용자 발화를 통해서 와인을 찾아달라고 하시면 이렇게 와인을 추천해주고 와인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까지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타이핑하는 것조차도 좀 더 허들이 있는 어려운 작업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메시지 버튼을 통해서 대화 없이도 클릭만으로 다양한 대화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고요.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계기와 주요 목표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상황적인 계기는 대부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선물하기 서비스와 와인 픽업 서비스, 이 두 가지의 좋은 환경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더 매끄럽게 연결하고 많은 와인 중에서 더 잘 맞는 상품을 추천해서 구매 전환율을 높이고 고객도 더 쉽게 원하는 와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저희는 톡을 통해서 와인을 선물하고 싶은 사람한테 더 잘 어울리는 적합한 와인을 선물하고 추천하는 서비스가 가장 적절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서비스 개발을 시작하면서 제게 든 첫 생각은, 이 서비스의 목적이 도대체 뭐지? 였어요. 이 서비스의 목적을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이 서비스 자체가 더 쉽게 대화를 하고 와인을 추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접근이 쉽고 허들이 낮아야 하고 좀 더 접근이 용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의 목적이 언제든 톡 채널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목적을 잡았고요. 두 번째는 전환율입니다. 이 서비스가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나가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사용자가 대화를 걸고 와인을 추천받고 와인 상품을 구매하는 이 구매 전환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만약에 고객에게 사용자에게 더 잘 맞는, 더 적합한 와인을 추천한다면 구매 전환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즉 LLM 모델을 이용한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서비스를 LLM 기반으로 만들 때는 다양하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 와인 추천이라는 분야에 한정해서 만들지만 이 와인 추천이라는 분야에서도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면서 사용자 그리고 개발적으로도 이 가치 있는 경험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형태를 목적으로 잡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목적을 전부 달성할 때 저희는 자연어 대화 기반의 상품 추천 AI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요 개발 포인트를 잡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한 개발 포인트는 첫 번째는 와인 추천입니다. LLM 모델이 워낙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와인 추천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정말 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말이든 어떤 무제한적으로 사용자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서비스에서 와인 추천이라는 분야에 한해서 말을 잘해야 하므로 어떤 발화나 어떤 요청이 오더라도 와인 추천이라는 분야로 매끄럽게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하고 와인 추천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요 개발 포인트를 잡았고요. 두 번째는 적합한 상품입니다. 아무 상품이나 나가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요즘 가장 중요한 화두인 RAG 기법으로도 이제 표현되는 것인데 사용자에게 판매 중인 상품 그리고 가장 적합한 적절한 상품을 제안하고 구매할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개발할 때도 적합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으로 대표되는 이런 현상인데요. 많이 LLM 모델을 기반한 서비스를 만드셨을 때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환각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의 세 번째 목표였습니다. 사용자에게 어떤 상품을 추천하거나 했을 때 LLM 모델이 사용자에게 좀 더 좋은 응답을 들려주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말하거나 과장을 하거나 오해로 들릴 수 있는 다른 잘못된 응답을 할 때가 있죠. 이런 환각을 최소화해야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이런 환각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쯤 되면은 많은 것들이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LLM만 그대로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LM 모델만 그대로 써서 사용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로 변환한 다음에 검색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좀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죠. 사람이 발화하는 것들은 어떤 무제한적인 말입니다. 어떤 말이든 받을 수 있어야 자연어 대화 기반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말이 아무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고 의성어일 수도 있고 진짜 완전히 다른 분야의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런 말이 들어오게 되면 LLM은 가장 적절한 응답을 찾기 위해서 과거에 학습되었던 어떤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답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잘못된 이해의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잘못된 이해의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 응답도 잘못되어서 나가게 되겠죠. 이 잘못된 응답이 나가게 되면 저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사실 대화는 모두 싱글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멀티턴, 즉 여러 번의 대화를 통해서 사용자의 니즈를 찾고 그 니즈에 맞춰 가지고 상품을 추천하고 그 대화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죠. 따라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이해와 응답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멀티턴으로 가면서 아주 심각한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LLM 기반의 대화 서비스에서 갖는 품질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대표적인 현상으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대화의 구조화를 시도했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는 로우 인풋으로 표현되는 사용자의 발화 내용과 커맨드 프롬프트, 지시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LLM 모델에 전달하고 추가적인 추출 작업이나 이런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구조화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구조화된 아웃풋을 이용을 해서 이 모듈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더 이상 LLM 모델이 중심이 아니라 LLM 모델들을 대체제로 활용하는 중앙 챗봇 시스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LLM을 중심이 아닌 LLM을 대체제로 활용하면서 이 다양한 LLM 모델들을 제어하고 활용하는 중앙 챗봇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설계 방향도 확고히 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시스템이 와인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했고 추천 패턴을 확보해서 와인을 추천할 때
추천 패턴에 따라 좋은 추천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화로부터 추출한 정보를 이용해서 그 정보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잘 추출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절한 상품을 검색해야 했고요. 세 번째는 대화를 구조화함으로써 어떤 대화가 들어오더라도 흐름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 개발을 시작을 했고, 이 개발된 시스템의 데이터 흐름도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사용자가 먼저 카카오톡을 통해서 발화를 하게 되면 저희는 먼저 세션 매니저라는 레이어에서 받게 됩니다. 하나의 세션은 한 사용자와의 대화를 의미하는데요. 한 사용자와의 대화는 한 사용자가 실제 들어가실 수 있는 카카오톡 톡 채널에서 대화를 재시작하기 전까지는 한 세션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세션이 저 세션 매니저에 들어오게 되고 저희는 저걸 순서를 만들기 위해서 레빗 메시지 큐에 넣어서 직렬화를 하고요. 그리고 LLM 매니저를 통해서 한 번 더 검증을 거친 뒤에 실제 LLM 모델과 통신하는 챗 제너레이션 레이어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션 매니저에서는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주요 정보를 추출을 해서 레디스에 정보를 넣어놓고 계속 참고하게 되고요. 챗 제너레이션 쪽을 조금 더 줌인해서 살펴보면 사용자의 발화를 가지고 인텐트 파서가 어떤 의도인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말이 추천을 원하는 것인지 정보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천이나 정보도 아닌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대화 흐름을 제어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 따라서 엘라스틱서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거기에서 RAG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그 문서를 참고해서 대답을 보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형 서비스, B2C 서비스에서는 데이터의 흐름에서 중요한 것이 금치거 대응인데요. 금치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금치거 대응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3단계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톡 채널에서 들어오는 이 발화의 문장과 단어의 유사도를 측정해서 저희가 준비해 놓은 고정된 어떤 문장과 단어들을 보고 충분히 유사도가 높을 때에는 준비해 놓은 대응이 즉시 나가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 세이프보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혐오나 비난, 기타 내용에 대해서 금치거 대응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3단계에서는 와인 탐험에 특징되어 있는 특징적으로 저희가 구축해 놓은 필터링 할 수 있는 자체 금치거 사전을 구축을 해서 필터링을 했고요. 이것이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이유는 LLM 모델들은 이 3단계를 거쳐서 필터링된 말만 듣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LLM 모델은 어떤 말을 사용자가 해도 이쁜 말만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LLM 모델은 이쁜 말만 듣고 더 친절하고 정확한 응답만을 할 수 있게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화와 상품인데요. 대화는 대화 흐름 제어로 구현될 수 있겠고 상품은 상품 검색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와 상품에 대해서 잘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저희 또한 개발자들 또한 이 와인에 대해서 와인 추천하는 패턴에 대해서 잘 파악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개발자들도 함께 공부한 끝에 와인을 다양한 정보로 한번 구조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와인의 메타 정보는 타입이나 품종, 당도, 바디감, 뭐 알코올 생산지 이런 기타 등등의 메타 정보가 있었고요. 추천 패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찾아봤었는데 뭐 페어링할 음식이 뭔지를 가지고 추천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격대, 와인의 가격대, 뭐 와인을 마실 사람들의 성별, 구성, 나이대, 그리고 와인을 마실 장소나 상황 같은 것들이 이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화를 시도한 다음에 사용자의 발화를 가지고 구조화를 시도를 하게 되죠. 사용자의 발화가 들어오면 발화 목적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용자가 말하는 것이 추천을 원하는 것인지 정보를 원하는 것인지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더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고요. 사용자의 말에 와인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와인의 타입이나 당도나 바디감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와인을 마실 상황에 대해서 와인의 원하는 가격대나 장소나 그리고 함께 먹을 음식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추천인 경우에는 상황 정보나 와인 메타 정보, 추출된 키워드들을 가지고 와인 상품을 검색하는 데 RAG에 사용하게 되고요. 정보인 경우는 추출 키워드, 기타 등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지식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지금까지 와인타운 서비스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개발한 시스템의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궁금한 것은 대화 흐름 제어가 어떻게 하는 건지, 상품 지식 데이터는 어떻게 적재하고 어떻게 검색하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내용들, 이런 기술적인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을 더 계속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대화 흐름 제어 방법에 대해서 이수민 님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민입니다. 저는 저희가 와인 챗봇의 대화 흐름을 어떻게 제어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챗봇이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창한 대화 능력입니다. 사용자와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죠. 사용자의 신뢰를 얻는 첫 단추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이한 레드와인이 좋다라는 말에 위쪽처럼 대답하는 것보다는 아래쪽처럼 대답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챗봇이 내 말을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해주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주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와인탐험 챗봇의 목적은 사용자에게 좋은 대화 경험을 선사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와인탐험 서비스의 목적은 대화를 통해서 유저의 선호도를 파악해서 그 선호도에 맞는 와인을 추천해 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유창한 대화 능력만큼이나 중요해지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용자의 의도 파악입니다. 사용자가 와인 챗봇에 들어와서 나는 레드와인이 좋아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냥 이런 선호도를 밝히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이런 와인을 추천받고 싶어서일 확률이 크겠죠. 이런 경우에는 위쪽처럼 대답해도 대화 자체는 잘 이어가지지만 사실은 아래쪽처럼 와인을 추천해주는 것이 더 정답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아무리 잘하는 챗봇이라고 해도 사용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추출하지 못하면 와인 챗봇으로서는 잘 기능하고 있다고 하기가 어렵겠죠. 즉 저희는 대화가 능숙하면서도 사용자의 의도 파악에 능한 챗봇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는 대화와 의도 파악으로 챗봇 시스템을 이원화했고요. 그에 따라서 사용자의 의도를 사용해서 챗봇의 대화 흐름을 제어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비즈니스 로직입니다. 챗봇은 물론 유저가 원하는 바를 반영하면서 움직여야 하지만 동시에 와인 탐험의 전체적인 테마에도 맞게 움직여야 하고요. 개발 의도에도 맞게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저가 맥주를 추천해달라는 와인 탐험이라는 테마에 벗어난 질문을 던질 때는 적당히 응대를 하면서도 관련 없는 주제를 방어하면서 다시 원래의 주제, 와인 추천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미리 대화 흐름 분기를 설계를 해두고 정의된 플로우 안에서 대화가 흘러갈 수 있게끔 전략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런 대화 흐름 없이도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화의 전체적인 자율도가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하지만 와인 탐험 챗봇이라는 특성상 추천이나 정보 검색이라는 액션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대화 흐름이 없을 경우에 이런 액션이 어떤 타이밍에 일어나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기가 좀 더 까다롭고요. 챗봇의 용도와 무관한 질의가 들어왔을 때 방어하기도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와인 탐험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선물하기에 와인 상품을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덕트여야 해요. 그래서 대화에 제약이 어느 정도 생기더라도 와인 추천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흐름을 제어함으로써 모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재적소에 제공을 할 수가 있었고 커머스 도메인에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소개해드린 세 가지 주안점을 염두에 두고 대화 흐름 아키텍처를 소개해드릴게요. 유저 쿼리가 들어오면 먼저 유저 쿼리는 의도 분석기로 향해서 유저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고요. 이때 DB 검색에 필요한 키워드라든지 다음 단계에 어떤 액션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지표 같은 중요한 것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정해진 방향성에 따라 옵셔널하게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쿼리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예시와 같이 레드와인 추천해줘 라는 쿼리가 들어왔을 때는 다음 턴에 레드와인 리스트를 추천을 해주는 게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검색 엔진에서 레드와인이라는 쿼리를 던져서 추천할 와인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생성된 리트리버 결과와 의도 분석 결과는 유저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응답 생성 모델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 응답 생성 모델이 이쪽과 같은 최종 응답을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방금 잠시 소개드렸던 의도 분석기는 챗봇에 있어서는 뇌를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크게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의 대화 내역에 비추어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 내역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바를 추출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추출된 것은 레드 와인 혹은 와인의 당도, 바디감처럼 와인을 검색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인데요. 챗봇을 만들 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챗봇이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 내역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화했던 것부터 까먹게 되는데요. 그런데 챗봇에 이미 나는 레드 와인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레드가 좋으세요? 화이트가 좋으세요? 하고 물어본다면 상당히 좀 어노잉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의도 분석기를 사용해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추출하고 보관하게 되면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 마치 챗봇이 장기 기억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도 분석기에서 분석되는 정보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크게 상태, 와인, 상황, 발언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상태 판단에서는 현재까지의 발화에서 미루어 봤을 때 다음에 어떤 행동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저희는 이 행동을 크게 추천, 정보, 질문, 예외 네 가지로 나누어 놓았어요. 이 각각의 분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와인 정보에서는 사용자의 말에서 와인에 관한 선호를 찾습니다. 타입, 바디감, 당도, 도수와 같이 와인을 찾을 때 중요한 정보들이 모두 여기에서 파싱이 되게 됩니다. 상황 정보에서는 사용자가 어떤 상황에서 와인을 구매하려고 하는지를 파싱을 하게 되는데요. 수신자의 데모그래피, 그리고 예상 같은 정보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발언 정보는 조금 다른데요. 사용자가 레드 와인이 뭐야? 와 같이 와인에 대한 지식을 질의했을 때 채워지는 필드예요. 이 필드들은 와인에 관한 지식 문서를 리트리벌 할 때 사용이 되게 됩니다. 아까 대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액션의 종류가 추천, 질문, 정보, 그리고 예외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추천은 레드 와인 추천해줘처럼 다음에 새로운 와인이 추천이 되어야 할 때 활성화되는 분기입니다. 질문은 지금까지의 대화에 근거해서 추가적으로 대화를 이어가야 할 때 활성화되는 분기이고요. 정보는 와인에 대한 좀 제너럴한 지식을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하는 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외는 아까의 맥주 추천해줘 예시처럼 사용자가 와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발언을 했을 때를 처리하기 위해서 빼놓은 분기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천이랑 질문은 다시 한번 두 가지의 세부 단계로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총 6가지의 분기가 생기는데요. 각각의 분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음 슬라이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에게 와인에 대한 새로운 선호도 정보를 받았을 때 활성화되는 것이 New Recommendation 분기입니다. 이때는 지금까지 파싱된 와인 정보로 와인의 검색 엔진을 쿼리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추천 와인 리스트를 리트리벌해서 응답 생성 모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응답 생성 모델은 이렇게 받은 와인 리스트와 의도 정보를 가지고 응답을 생성하는데 이때는 각 와인의 특성과 왜 추천했는지에 중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설명에 필요한 정보는 미리 모두 주어지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었고요. 제가 똑같은 응답 생성 모델을 6가지 그려놨는데요. 응답 생성이 6개의 매 분기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각 분기에서 필요한 정보도 다르고 제약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이 6가지의 모델은 베이스 모델은 동일하지만 결국에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모델들이 됩니다. 즉 총 6개의 독립적인 대화 생성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저가 특정한 선호 없이 그냥 인기 있는 와인을 추천해달라고 할 때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판매량이 많은 와인을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인기 와인 리스트는 단일하게 구성하지 않고 데모그래피별로 구성을 해서 조금 더 대화 내용에 핏하게 추천이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천한 와인 리스트를 받고 유저가 셋 중에 뭐가 제일 달아? 아니면 첫 번째 와인의 품종이 뭐야? 와 같이 추가 질문을 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세션에서 가지고 있던 추천 리스트를 참고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생성하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었는데도 와인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챗봇 쪽에서 유저에게 추가 질문을 던져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와인에 대해 찾아보다 보면 잘 모르는 용어가 나와서 당황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를 위해서 유저가 와인에 대한 지식을 질의하는 때를 별도 분기로 빼놓았습니다. 이때는 와인 지식 검색 엔진에서 유저의 질문에 답변을 담은 문서를 쿼리하게 되고, 이 문서를 가지고 응답 생성 모델이 유저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응답을 생성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저가 와인과 전혀 관련 없는 발화를 던질 때도 있겠죠. 이럴 때는 적당히 호응하면서 화제를 와인 추천으로 돌릴 수 있도록 에이전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의 의도 분석 모델과 6가지 대화 분기를 모두 설명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대화 흐름 제어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드리면서 대화 흐름 제어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왼쪽은 대화 흐름 제어가 없는 로우한 GPT-4.5의 대답이에요. 케이크랑 뭐가 잘 어울려? 라는 말에 일반적인 식음료들을 추천을 해주고 있죠. 물론 대화 자체는 너무 매끄럽고 품질이 좋지만 와인 탐험이라는 테마에 맞지도 않고 저희의 커머스에 있는 와인 상품들을 추천을 해주고 있지도 않죠. 오른쪽은 저희가 만든 와인 챗봇의 실제 대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구매 가능한 와인을 추천하면서 그 사유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사용자가 와인 챗봇에 들어와서 케이크랑 뭐가 잘 어울려? 라고 묻는 데는 케이크와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받고 싶다 라는 의도가 있겠죠. 이때 의도 분석기는 이 발화를 분석해서 이번 턴에는 추천이 나가야겠다 라는 결정을 내리고요. 검색 엔진에 쿼리할 키워드 케이크도 추출합니다. 이렇게 검색 엔진에서 추천 와인 리스트를 리트리버 해와서 최종 응답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또 한 번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추천을 고도화할 수 있는 추가적 질문도 던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6가지의 대화 흐름과 의도 분석기를 통해서 대화 흐름을 제어했고요. 와인 챗봇이라는 테마에 잘 들어맞으면서 사용자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시처럼 대화 흐름 분기가 추천이거나 혹은 정보의 경우에는 검색 엔진을 조회해야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검색 엔진에서 적절한 상품 그리고 적절한 정보를 리트리버 할지입니다. 저희가 와인과 지식 데이터를 축적하고 검색한 기법에 대해서는 박영준님께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이어받은 박용준입니다. 저는 저희가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RAG를 적용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RAG로 달성하려는 것은 와인 지식과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입니다. 적용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저희의 와인 챗봇이 이렇게 3가지 성격을 지켜줬으면 했습니다. 신뢰성과 정확성 그리고 최신성인데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뢰성은 저희가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뭔가 응답을 작성하길 원했고요. 정확성은 최대한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고 정확한 답변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최신성은 이제 와인 어떤 상품 데이터가 새롭게 추가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와인 데이터가 이제 변경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요. 그렇게 업데이트되는 데이터까지 최신성을 반영해서 응답을 생성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RAG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이제 확인해 주시면요. 저희가 이제 아래쪽에 이제 RAG를 활용한 이제 방식인데요. 이제 활용할 자료를 같이 이제 첨부하게 돼요. 이제 언어 모델은 활용할 자료를 보고 좀 더 좋은 응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활용할 자료가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미리 자료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 자료를 참고해서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성이 있는 답변을 생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활용할 자료를 계속 최신성을 반영해서 준비해 둔다면 최신성까지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RAG를 적용했는지 조금 그림을 가볍게 그려왔어요. 그래서 먼저 우측에는 와인 지식 데이터와 와인 상품 데이터가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가정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는 챗봇에 어떤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이제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파싱되고 어떤 쿼리화 되어서 하나의 쿼리로 변환되게 되고요. 이 쿼리는 데이터베이스에 날아가서 이 쿼리와 관련된 어떤 관련 문서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 문서와 유저의 입력 그리고 프롬프트 이렇게 3가지가 모여서 언어 모델에 전달되게 되고 언어 모델은 이
입력들을 이제 모두 모아서 사용자에게 이제 전달해줄 응답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저 입력을 좀 이제 간단히 설명해 보면은 유저 입력에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참고 자료에는 어떤 언어 모델이 이제 참고할 정말 참고 자료가 이제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롬프트에는 답변 생성 시 어떤 지켜야 할 규칙이 들어 있어서 어떤 규칙에 맞는 양식에 맞는 응답을 잘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측 부분에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와인 챗봇 RAG의 기반은 지식 상품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과 정형화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RAG의 참고 자료의 퀄리티에 따라서 언어 모델의 응답 퀄리티도 달라질 수 있기에 좋은 정보를 구축하고 언어 모델에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와인 지식 데이터는 말 그대로 이제 레드 와인은 어떤 건지, 뭐 당도는 어떤 건지 이런 개념을 이제 담고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 데이터를 위키피디아에서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연관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어떤 정보는 와인 문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이 문서에 하이퍼링크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문서들을 타고 가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관련된 문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서를 찾은 다음에 그 문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이런 문서의 구조 정보를 함께 추출해서 단순히 왼쪽처럼 내용만 추출하는 게 아니라 우측처럼 구조 정보를 함께 포함해서 추출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좀 잘 검색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되게 할 수 있을까를 좀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요. 먼저 좀 문서 내용을 분할할 필요가 있었어요. 언어 모델에는 텍스트 입력 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도에 이제 넘어가지 않게 잘 이제 내용을 분할해 줄 필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구조적 검색을 지향했습니다. 저희는 지리와 관련된 큰 주제를 우선해서 탐색하고 싶었어요. 단순하게 그 키워드 기반에서 이제 찾게 되면은 조금 이제 어떤 지리에 안 맞는 그런 정보를 찾게 되는데 이렇게 구조적 검색을 조금 더 적용을 해주면 좀 더 좋은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변 맥락을 같이 활용을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앞서서 문서 내용을 분할하게 되면은 이제 쪼개진 문서를 활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맥락을 어떤 놓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생겼는데 그렇게 주변 맥락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우측의 이런 필드 구조예요. 먼저 문서 제목과 섹션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조적 검색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정보를 포함해 놨고요. 내용 쪽에는 문서 내용을 이제 잘라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 순서는 문서의 내용이 이제 잘라질 때 그 순서를 이제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이 인덱스를 이제 활용할 때는 가장 관련된 어떤 내용을 찾은 다음에 내용 순서를 활용해서 앞뒤 문장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부분을 같이 언어 모델에 전달해서 주변 맥락까지 파악한 어떤 응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와인 상품 데이터입니다. 와인 상품 데이터에 이렇게 저희가 상세 이미지를 받아서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너무 좋은 정보들이 이제 많았어요. 이제 테이스팅 노트, 뭐 와이너리 정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되게 사용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이미지에 이제 OCR을 적용해서 어떤 텍스트를 이제 추출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OCR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 이미지의 사이즈가 커가지고 이 이미지를 좀 작은 크기의 분할 이미지로 나눌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쪼갠 다음에 분할 이미지마다 이제 OCR을 적용하고 문자열, 좌표, 크기, 내용을 추출한 뒤에 이 내용을 정형화를 거쳐서 정형화된 와인 정보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한 트릭을 좀 가볍게 설명드리면요. 먼저 분할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이제 가로로 잘랐는데요. 이때 사용한 게 프로젝션 프로파일 아날리시스라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바꾼 다음에 어떤 이 행마다 그 픽셀 값을 이제 합쳐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요. 그러면은 저렇게 텍스트가 있는 라인과 없는 라인에 대해서 저 값이 이제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백 라인만 이제 확인해서 잘라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했냐면은 그 한 번씩 이제 텍스트가 있는 라인을 자르게 되면은 그 텍스트는 이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정보 손실 없이 이미지를 잘 잘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정형화입니다. 저희는 룰 베이스 방법으로 데이터를 추출했는데요. 이렇게 텍스트를 추출하게 되면은 문자열 위치와 폰트 크기로 어떤 이 이미지가 어떤 섹션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내부에 키워드 기반을 방식을 이제 적용해서 이 섹션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로 어떤 텍스트 내용을 추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출된 게 이런 인덱스 구조고요. 상품명, 제조국가 지역, 스타일, 바디감 등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와인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는 오른쪽과 같은 검색 과정으로 활용이 돼요. 사용자가 어떤 질의를 하면은 그 질의가 정형화되고 이 질의에서 검색 특성을 이제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색 특성과 최대한 일치하는 상품을 찾게 되고 이 상품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를 언어 모델에 전달해서 그 내용에 대한 이제 응답을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와인 챗봇 RAG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이제 만드는지를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 중 하나는 와인 검색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좋아할 와인을 잘 검색해서 전달해야지 와인 탐험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인 검색 과정을 전부 설명하기보다는 저희가 특별히 좀 더 고민했던 부분 몇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의 와인 탐험 서비스는 챗봇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챗봇 서비스의 특성상 사용자는 챗봇과 여러 번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싱글턴 대화보다 더 고민할 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고민에서 저희는 검색 특성 누적 정책이라는 것을 이제 적용을 했고요. 이 정책은 사용자의 이전 검색 특성을 유지시켜주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처음에 레드 와인을 찾고 그 다음에 스위트 와인을 찾게 되는데요. 이때 이전에 얘기했었던 레드 특성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이제 이런 유지 정책이 없으면은 이제 레드이면서 스위트를 찾게 되면은 이제 레드가 이제 빠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스위트만 찾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B 와인과 C 와인은 모두 스위트 특성을 갖고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유저는 C를 추천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은 사용자는 나는 정말 더 깊이 나한테 맞는 와인을 찾고 싶은데 그런 게 이제 안 된다라고 이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검색 특성 누적을 통해서 사용자가 정말 본인이 원하는 와인을 점진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은 특성 업데이트 배점 정책입니다. 업데이트된 특성에는 더 큰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처음에는 사용자가 스위트 레드 와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을 찾게 되죠. 이렇게 되면 스타일의 화이트로 이제 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점수를 주겠다는 방법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 특성 업데이트 배점이 없다면은 지금 저렇게 화이트 스위트로 만약에 검색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지금 와인 데이터에는 이렇게 화이트 스위트인 와인은 딱 마침 없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B에서는 스위트 특성 때문에 점수를 받게 되고 C에서는 화이트 때문에 점수를 받아서 동점이 나와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은 사용자는 B를 추천받을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럼 사용자는 B를 만약에 추천받게 되면 나는 화이트 와인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레드 와인을 받았다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검색 특성이 업데이트되는 부분에 조금 더 배점을 줘서 사용자가 찾는 와인을 조금 더 잘 찾아질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은 미충족 검색 특성 처리 방법입니다. 사용자는 레드 와인인데 카카오 향이 나는 걸 추천해달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런 와인이 이제 없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답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이런 와인이 일단 없는데 이 내용은 그냥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로 어떤 와인을 추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방법은 카카오 향은 아니지만 어떤 와인을 추천합니다로 대답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요. 이제 사용자가 내 입력이 제대로 이제 챗봇에게 전달이 됐구나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A처럼 답변을 받으면 카카오 향이 나는 건가? 아니네 하고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뭐 관련이 없는 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B처럼 응답을 받으면 열심히 찾아보긴 했는데 없나 보구나로 조금 더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적용했냐면은 우측에 어떤 검색 특성에 맞는 일치하는 와인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와인에서 미충족 특성을 이제 추출하게 돼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업데이트해서 미충족 특성을 확인하고 해당 특성을 만족하는 와인은 없었다는 설명을 추가해줘. 이런 식으로 좀 간편하게 업데이트를 해서 이렇게 B처럼 대답하는 정책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와인 챗봇 RAG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추출하고 정형화했는지, 특화된 검색 방법은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오토 테스팅입니다. 언어 모델은 저희가 이제 테스트 자동화를 왜 적용을 했는지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능을 업데이트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존에 잘 답변하던 다른 질문에는 답변을 실패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업데이트 때마다 계속 이제 저희가 다 확인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되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테스트 자동화 툴로 테스트셋을 검증하자는 이제 정책을 이제 좀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로직에 대한 검증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언어 모델은 똑같은 입력을 넣어도 다 맞는 답변이지만 다르게 대답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제 테스트를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테스트를 좀 자동화해서 조금 더 이쪽에 들어가는 어떤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토 LLM 앱 테스터 저 가운데 부분의 모듈을 이제 컨트롤해서 어떤 타겟 LLM 어플리케이션 이게 어떤 타겟 챗봇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증 대상이고요. 이 검증 대상에 그냥 일반 챗봇을 사용하듯이 계속 이제 입력과 출력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대화 내역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럼 그 대화 내역을 오른쪽 위에 있는 NL 인스펙터 쪽으로 어떤 만들어진 대화 내역과 이 대화 내역에서 어떤 부분을 검증해줘라는 이제 명령을 함께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NL 인스펙터는 어떤 그 대화 내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이유를 같이 포함해서 저희에게 이제 다시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다 저장해두고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물만 확인하는 식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인풋 쪽을 보면은 싱글턴부터 멀티턴까지 여러 입력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이얼로그는 이 입력을 챗봇과 주고받으면서 생성된 그 다이얼로그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다이얼로그가 이제 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이슈인지 노 이슈인지 확인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테스트셋에서 이슈가 있는 것들 위주로 좀 확인을 해서 테스트 시간을 이제 조금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앞서 얘기한 기획, 설계를 방향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2024년 8월 21일에 저희 와인 탐험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도 증가하고 있고 와인 구매까지의 전환율도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서비스 또는 프로덕트를 기획, 설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발표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와인을 선물할지 고민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와인을 뭔가 나에게 맞는 와인을 좀 더 찾아가고 싶을 때 저희의 와인 탐험 서비스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 발표자 박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